머릿속에 뭐부터 써야 되지? 내가 이 활동을 가지고 써야 되나? 저 활동을 가지고 써야 되나? 잘 안 떠올라.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는 일단 잠을 잡니다.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저는 약간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머리가 맑아지는 게 있긴 한데 근데도 안 떠올라. 그럼 뭐부터 해야 되지? 네. 안녕하세요. 더임리아 김영주 원장입니다. 우리 옆에 있는 학생 바로 먼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김서영이고 한국뉴욕주립대 2학년 AMS에 재학 중이고 글쓰기를 즐겨 하기도 하고 해서 네, 그렇게 소개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지난번에 봤을 때는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또 2학년으로 해서 다시 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촬영입니다. 첫 번째는 더임뉴욕에서 주관한 영어 에세이, 우리 송도 글로벌 캠퍼스 그리고 인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에세이 대회를 저희가 열었는데 그 중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학생으로서 인터뷰로 먼저 처음 만나게 되었고, 두 번째는 우리 학교 AMS라고 해서 응용수학통계학과에 관련된 인터뷰를 또 응해주셔서 두 번째 촬영을 마쳤고, 오늘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좀 만나게 됐습니다. 이번에도 제 2회 에세이 컨테스트를 이제 열게 되어서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의 에세이가 그리웠습니다. 사실 이렇게 글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 쓸 수 있는지도 좀 직접 들어보고 싶었고, 이 영상을 참고로 해가지고 글을 또 앞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또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. 서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글 쓸 때 본인은 어떤 것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? 일단 글을 쓸 때 주제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, 아무래도 수상을 하거나 글을 잘 썼다고 평가받으려면 창의력이 한 스푼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각들이나 느낀 점들에 중심을 둬서 글을 쓰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. 방금 얘기해줬던 그 감각이라는 게, 사실 감각은 촉각, 청각, 시각 여러 가지 감각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다 살리는 거, 그게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연습하게 된 거예요? 저는 항상 영어 책도 많이 읽고 글쓰기, 말하기도 즐겨 하긴 하지만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부터 국어 관련해서 창작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 글쓰기에 있어서 그런 청각, 촉각 모든 감각들을 좀 많이 표현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. 국내에 있는 이제 국어 영재원이라고 네. 얘기를 해주신 거죠. 네. 글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. 뭐 이런 글, 뭐 정말 간단한 글인데 거기다가 청각, 뭐 촉각 이런 거 어떻게 넣는 걸까? 사실 저는 기억이라는 감각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기억을 할 때 되게 결과론적으로 밥만 먹었다 이게 아니라 그때 누구랑 있었는지 아니면 그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 보면 다 감각으로 남는 기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억들을 글로 옮기다 보면 좀 글이 잘 써지는 것 같습니다. 참 이런 글 쓰는 부분에 있어서 창의적인 글이 앞으로 더 필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혹시 서영 학생은 지금도 트레이닝 하는 게 있어요? 학교 내에서 라이팅 코र्스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리서치 페이퍼이나 그런 전문적인 영어 글쓰기를 주로 배우긴 하지만 과제 중에서 저널 형식이나 제 느낌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글도 많이 써서 훈련은 되고 있어요. 근데 이 저널 형식이라는 게 또 너무 창의적이면은 글 읽는 사람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그럴 때는 어떻게 조절하는 편이에요? 주제를 먼저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형식 같은 것도 교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점 이런 거를 최대한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원하는 방향성이랑 교수님이 원하는 방향성이랑 좀 달라가지고 대화를 해본 적이나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될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거나 이런 적도 있어요? 방향성의 차이?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진 않았는데 그래도 항상 제출 전에 first draft, second draft 차원에서 교수님들한테 항상 찾아가서 고칠 점이나 이런 걸 여쭤보고 그렇게 조언을 항상 구하는 입학 에세이 쓰셨잖아요. 우리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퍼스널 스테이먼트 쓰셨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에도 좀 팁이 있을까요?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 이런 것을 적절히 녹이되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과학 실험 동아리에서 계속 활동을 했는데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팀워크로 이끌어갔던 경험이나 학업 외적인 부분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싸웠을 때 그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나 그런 것도 자기소개서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. 다퉜는데 뭐 본인이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풀었을 것 같아요. 맞아요? 네, 맞아요.
궁금하네요. 근데 저도 이제 한 3년 전이 돼서 이제 그쵸. 네. 입학 에세이 쓰셨을 때 이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당시 생각했던 거 있어요? 활동 나열식으로 적는 거 그런 거를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한국 고등학교에서 나왔어서 성적 같은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거를 조금 피해서 운동, 음악 그런 과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 좀 더 주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조금씩이라도 이 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노력해왔던 거는 어떤 게 있어요? 저는 항상 일기를 썼는데 제일 개인적이긴 하지만 또 제일 솔직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여서 그런 거를 꾸준히 쓰는 게 제일 도움이 됐어요. 그냥 막 친구랑 막 다투고 친구랑 뭐 어떻게 화해하고 이런 것도 다 적혀 있어요? 네, 약간 1급 기밀처럼 읽은 기밀처럼 어떤 식으로 좀 더 글을 일기를 썼었어요?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것 같은 게 나는 뭐뭐 했다 이렇게 적지 말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런 건 지향하고 구체적인 에피소드들, 느낀 점들 그런 걸 많이 제가 이런 부분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요즘에 AI가 발달되면서 글을 진짜 더 안 쓰게 된 것 같아요. 옛날부터 저도 되게 글 쓰는 거 좋아했고 글 쓰는 이 역량이 성장하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정말 제가 수백 명의 학생들을 매년 뭐 미국이든 이 송도 글로벌 캠퍼스로 많이 보내면서도 서영 학생처럼 글 쓰는 친구들을 좀 많이 드물게 봐요. 어떤 식의 성장이 과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또 글을 잘 쓰는가 이게 되게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좀 관심이 많습니다. 혹시 본인이 어떤 이제 글을 쓰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머릿속에 뭐부터 써야 되지? 내가 이 활동을 가지고 써야 되나? 저 활동을 가지고 써야 되나? 잘 안 떠올라.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는 일단 잠을 잡니다.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저는 약간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머리가 맑아지는 게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샤워하면 좀 아이디어가 좀 네네. 떠올라요. 제 아이디어가 가장 떠오르는 시간은 아침에 샤워할 때 딱 그때 뭔가 정리가 좀 잘 되는 편인데 일단은 우리 서영 씨는 좀 잠을 잔다? 네. 근데도 안 떠올라. 그럼 뭐부터 해야 되지? 네, 그렇게 하면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그래도 종이에 저는 전통적인 방법이긴 한데 브레인스토밍 그거 되게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서영 학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. 나랑 똑같아. 저도 가지라고 하죠. 그래서 가운데다가 키워드를 적고 계속 그 키워드를 계속 해가지고 그 스타일이 굉장히 좀 흡사해가지고 글을 쓰실 때 또 그렇게 하시는구나. 충분히 본인이 좀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안 떠오른다면은 키워드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 나가서 어떤 단어라도 연관돼 있는 단어 고3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. 그럼 난 고3 때 뭐 했지? 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고 체육활동을 했네? 그럼 여기 열심히 했네? 그럼 체육활동 때 구체적으로 뭐 줄다리기를 열심히 했는지 반티 제작을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지. 거기에서 가장 쓰기 좋은 에피소드를 골라내는 거 이렇게 하면서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지금 여기 라이팅 과제 좀 많은 편이에요? 네, 과제는 항상 많습니다. 근데 이거 글 쓸 때 영어로 아무래도 써야 되다 보니까 바로 영어로 써야 아니면 좀 한국어로 썼다가 또 번역도 해요? 어떤 식으로 해요? 좀 부족해도 영어부터 바로 써보는 게 개인적으로 연습도 많이 되는 것 같고 문장이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되게 처음에 짧게 써지는데 그 짧은 문장들을 살을 붙여 나가면서 길게 늘려보기도 하고 또 너무 길게 썼던 문장은 또 짧게 줄여보기도 하고 그렇게 영어를 많이 쓰면서 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생각하는 문장 길이, 한 문장의 적절 길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? 독자 기준으로 잘 읽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라이팅 포맷에 따라서 리서치 페이퍼는 교수님이 또 너무 짧은 문장보다는 계속 접속사를 쓰면서 길게 쓰는 걸 선호하시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개인적인 에세이 쓰거나 할 때는 너무 길면은 또 짧게 끊어가는 게 독자들 입장에서 읽기 쉬울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글 쓰는 특징 보니까 호흡이 있어요. 그래서 길게 쓰다 갑자기 또 짧게 한 번 딱 잡아주고 그리고 또 길게 가다가 또 짧게 잡아주고 그래서 호흡을 컨트롤 해가지고 읽는 게 되게 재밌게 읽고 지루하지 않게끔 글을 쓰시잖아요. 이번에 대회 안 나가요? 저 정말 수학 수업을 지금 3개 듣고 있는데 너무 진짜 주말마다 공부해야 될 게 느껴질 정도로 진짜. 너무 슬픕니다. 저도. 진짜 제가 지금 계속 옆에서 지금 거의 뭐 20분째 30분째 꼬드기고 있는데 이번에 2회 대회를 에세이 대회를 못 나오신대요. 숙제가 너무 많고 사실 지금 시간 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기는 해요. 왜냐면 이제 우리 시험 기간이잖아 사실. 저번 주에 막 끝나서 다 끝나긴 지금
저는 딱 조금 딱 조금 있어요. 여유로운 시간입니다. 딱 조금만 우리 한번 대회 한번 떼볼까? 아, 정말 글을 잘 써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제가 좀 욕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오늘 에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에세이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많이 써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이 써보되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꼭 저처럼 일기가 아니더라도 하루 끝에서 약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본다든지 글도 결국에는 기억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일기를 쓸 예정인가요? 부디 저에 대한 인상이 좋게 남기를. 당연히. 저는 진짜 너무 응원하고 계속 저는 팔로우하면서 서영이가 나중에 또 어떤 일도 하는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금세 또 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시간 내서 너무너무 고맙고 구독하고 싶어요. 만약에 에세이 관련해가지고 유튜브를 하셔도 혹은 정말 뭔가를 하시더라도 저 1호 팬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오늘 영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